안녕하세요. 푸쌤입니다. 예, 수투 특강 8강 미분 가능성 파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중간고사 파트 여기까지 범위가 들어간다 그러면 난이도가 전체 난이도 중 한 두 번째 정도 될 수 있는 파트예요. 중간고사뿐만 아니라 전체로 봤을 때도 난이도가 한 두 번째 되는 파트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는 좀 충분히 연습을 해주시기 바라고, 뭐 함수 극한값의 존재에 대한 성질이나 그 다음에 함수의 연속성의 성질,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의 성질 다 같은 패턴입니다. 왜냐면 극한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패턴이 거의 비슷한데 이제 각각의 어떤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조금씩 다르다는 걸 인지를 해두고, 미분 가능이 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내가 그걸 쭉 서술해 나갈 수 있게끔 공부를 해두셔야 여기 파트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자, 미분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로 y는 fx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할 조건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y는 fx가 x는 a에서 지금 보세요. 이렇게 미분이 가능하시려면 얘는 뭐가 존재를 해야 되냐면 바로 f 프라임, 즉 미분 계수가 존재하면 돼요. f 프라임 a가 존재를 하면 되더라. 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y는 fx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일단은 x는 a에서 미분 계수인 f 프라임 a가 존재하면 되는 거죠. 그럼 f 프라임 a는 뭐냐면 미분 계수의 정의에 따라서 a라는 점에서의 미분 계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균 변화율, 즉 x 값의 변화량 분의 y 값의 변화량 이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이 평균 변화를 x라는 점을 a로 보내면 그 a라는 점에서의 미분 계수가 되겠죠. 자, 이 값이 존재를 하려면, 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얘는 0분의 0꼴, 음꼴이 돼야지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요 내용 때문에 자, x를 a를 집어넣으면 밑에가 빵이니까 위에도 a를 집어넣으면 리미트 x를 갖다가 a로 보냈을 때 fx 빼기 fa도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죠. 자, 그때 중요한 건 요 리미트라는 녀석의 변수는 x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가 아닌 요 녀석은, 즉 이 리미트는 얘만 영향을 끼쳐. 얘는 상수니까 그러니까 넘어가도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그대로 쓰시면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 fx, 즉 극한값은 함수값과 같다가 되는 겁니다. 자, 요 표현이 뭡니까? 요 표현. 자, 리미트 x를 a로 보냈더니 극한값과 함수값이 똑같다라는 건 연속이란 얘기예요. 연속. 즉 어떤 녀석이 미분이 가능하려면 f'a가 존재해야 되고, f'a가 존재하려면 이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되고, 이 극한값이 존재를 하려면 0분의 0꼴을 만족시켜야 되며, 저 분모가 0을 하니까 분자가 0이 돼서 식을 만드니까 연속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미분이 가능하면 자연스럽게 연속인 함수가 된다라는 건 참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문제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은 이런 수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연속이다도 만족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 지금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거꾸로.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니는 참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P면 Q이다가 참이면 얘를 진리집합으로 만족시키는 라지 P가 얘를 진리집합으로 만족시키는 이 라지 Q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건데, 거꾸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미분 가능한 함수이면서 연속인 건 맞으나 연속인 함수에서 미분 가능이 안 된다는 건 연속이면서 미분 불가능한 케이스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연속 함수들 중에서는. 즉 얘의 원소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그 케이스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연속이면서 미분이 불가능 케이스의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보면 그 녀석은 대표적인 함수가 절대값 함수입니다. 자, 이 녀석을 내가 이렇게 fx로 놓고 얘를 절대값 x라고 이렇게 두시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x로 나오고요. x가 0보다 작은 녀석으로 하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거 그래프를 y는 fx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꺾이는 점이 생기죠. 이렇게 여기는 y는 x고 여기는 y는 마이너스 x죠. 이게 fx 그래프인데 요 x는 0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뾰족점이 생겨요. 이렇게 날카롭게 뾰족점이 생기는데 얘를 한번 미분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냥 이 범위 내에서 그럼 x가 0보다 같은 범위에서 얘 미분하면 1이죠. x가 0보다 작은 데에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걸 내가 다시 그래프를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0보다 같은 데서는 1이 되고 x가 0보다 작은 데서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때 요 부분에서 바로 불연속이 일어나죠. 도함수가.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0보다 조금 클 때 미분계수가 1이라는 건 0보다 조금 클 때 기울기는 1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0보다 조금 작을 때 극한값은 마이너스니까 얘보다 조금 작을 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겁니다. 그럼 요 점에서의 기울기는 파란색이라고 얘기할 거야? 녹색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즉 플러스 1인지 마이너스인지 얘기를 못하죠. 이런 거를 미분이 불가능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미분이 불가능한 이유는 뾰족점, 첨점이어서 그런 겁니다. 첨점, 뾰족점인 경우입니다. 뾰족점인 경우에 연속이긴 하나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0보다 조금 작은 데서 기울기와 0보다 조금 큰 데서 기울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 극한값이 존재할 때 보시면 리미트 x를 a로 보내서 a보다 조금 클 때의 극한값과 즉 우극한이죠. 리미트 x를 a로 보내서 a보다 조금 작을 때의 자극한이죠. 자, 이렇게 앞쪽에서 배웠던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자극한값, 우극한값이 같다는 내용 들어가고 있죠. 벌써. 그리고 연속이라는 녀석이 되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고 같아야 된다 또 들어가 있죠. 앞쪽에서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을 여기서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복습하면. 그래서 요 녀석이 성립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요 녀석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a보다 조금 큰 데에서의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니까 이거를 표현하면 f 프라임 a보다 조금 큰 데서 표현한다 이렇게 기호로 표현하고요. 이거 실제 이런 표현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 쓴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얘는 우미분계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미분계수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쪽에서 이런 녀석은 a가 조금 작을 때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니까 표현을 할 때 f 프라임 a보다 조금 작은 데서 표현이다라고 하고 얘를 우리는 좌미분계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좌미분계수. 그 두 개 값이 서로 뭐여야 된다고? 서로 뭐여야 된다고요? 같아야지만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고 f 프라임 a가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가 같다는 녀석의 표현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첨점이 생겨서 분명히 뭐가 되는 겁니까? 미분이 불가능한 녀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그 얘기는 결국은 이 우극한, 즉 여기서의 우극한 값과 여기서 자극한 값이 다르기 때문에 첨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같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봐봐. P이면 Q이다가 성립을 하면 명제 P이면 Q이다가 성립하면 참이면 뭐도 참입니까? 대우명제도 참이죠. 그렇죠? 대우명제가 참이야. P이면 Q이다 참이면 낙Q이면 낙P이다도 참이 되는 거죠. 명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쓰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불연속 위치를 바꾼 다음에 써주시면 불연속이면 미분이 불가능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미분이 불가능하다. 즉 뭐라고?
불연속이면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첨점이어서 뾰족점이어서 연속이긴 하나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 있고 아예 불연속이면 미분이 불가능한 게 있어요. 그래서 미분이 불가능한 케이스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잘 보세요. 첫 번째 불연속이어서 미분이 불가능한 거, 첨점이어서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 이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 그럼 이 두 가지를 제거하면 또 미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풀이로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다 얘로 푸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y는 fx가 x는 a에서 뭐라고요? 연속이다. 자, 이 연속을 만족시키면 불연속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한 케이스 뭐라고요? 불연속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한 케이스 막을 수 있죠. 를 제거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y는 이번에는 f 프라임s, 즉 여기서 x는 a가 연속이다를 만족을 시키면 뭐가 됩니까? 네, 이렇게 첨점이 돼서 여기서 이렇게 첨점이 도함수가 불연속이 돼서 이렇게 첨점이 되는 케이스를 막을 수가 있으니까 얘는 첨점이 되는 녀석을 제거시킨다. 그래서 얘는 원래 함수도 연속이고 도함수도 연속이면 미분 가능해 이렇게 푸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이렇게 푸는 거, 좀 쉬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죠. 그리고 더 정확하게 하는 건 사실 그래프 그리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 그렸을 때 끊기는 게 없고 그 다음에 뾰족점 없으면 다 미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모두 다 미분이 가능해요. 요리함수도 분모를 제하고 곡선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분모가 빵 되는 점을 제외하고는 다 미분이 가능합니다. 절대값 함수는 연속이긴 하나 이렇게 첨점이 꺾이는 점이 생기죠. 그럼 저런 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한 거예요. 무리함수도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양수인 범위에서는 곡선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함수들에 대해서 미분 가능성과 불가능을 또 미리 알고 계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의 성질, 즉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함수 극합값의 성질 그리고 연속성의 성질 뭐였습니까? 두 함수가 연속이면 더한 거나 뺀 거나 곱한 거나 나눈 것도 연속이다. 단 분모가 빵으로 가는 값은 제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미분도 마찬가지예요. 두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면 더한 거나 뺀 거나 곱한 거나 나눈 것도 미분이 가능하다. 그럼 우리가 이거 항상 뭐 했습니까? 거꾸로 갔죠? 합이 연속이면 둘 다 연속에서 연속인 케이스, 둘 다 불연속에서 연속인 케이스 있다 그랬죠? 그럼 둘 다 불연속일 때는 연속성을 조사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가 연속일 때는 둘 다 연속에서 연속인 케이스 있고 둘 다 불연속에서 연속인 케이스 있고요. 하나만 연속인 케이스가 있는데 그 하나만 연속인 극한값이 뭐가 되는 거야? 빵이 되고 함수값이 0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미분 가능성은 얘는 좀 풀이가 조금 달라요. 미분을 하면 우리 고배 미분을 하면 더하기가 생기잖아.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내부로 더하기, 앞에 거 내부로 뒤에 거 미분해서 이렇게 더하기 형태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꼭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빵으로 간다고 수렴하는 미분이 가능한 게 아니고요. 이해하셨죠? 자, 요렇게 일단은 우리가 미분 가능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할게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깔끔하게 이 내용을 정리를 해놓을게요. 자, 지워주시고, 내용은 사실 준비할 때 좀 어렵긴 한데 자꾸 써보시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나 함수의 극한에 대한 연속성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이걸 서술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가정이 제대로 안 잡혀있는 사람들은 여기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이렇게 함수가 있어요. 함수. 자, 함수는 당연히 연속인 함수가 이렇게 있겠죠. 연속인 함수와 뭐가 있냐면 불연속인 함수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불연속. 이 두 함수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연속인 함수 안에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죠. 이렇게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함수가 종류가 나눠지는데, 그럼 보시면 일단은 불연속인 함수는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게 보여져서 불연속일 때 미분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연속이면서 미분이 불가능한 케이스가 있었다 했잖아. 여기가 바로
두 번째로 뭐가 되냐면 첨점이 되는 거예요. 첨점이어서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미분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이제 두 번째로 로피탈의 정리라는 걸 배울 수 있어요. 자, 정리는 항상 어떤 조건이 발생돼야 쓸 수가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일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그 다음에 인수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어떤 녀석 나눴는데 나눠 떨어졌다는 표현. 나머지가 빵인 경우죠. 그럴 때 우리가 정리들을 쓸 수 있고, 앞쪽에서 우리가 최대 정리는 연속이라는 조건.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는 양쪽의 관계값이 다르고 연속이라는 조건. 이런 조건들이 발생이 돼야 그때 그 정리를 공식처럼 쓸 수 있는 거죠. 누군가가 대신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된다는 거 알고 그냥 활용만 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로피탈의 정리는 일단 사용하는 이 활용도는 어디에다 쓰는 거냐면 명분의 영꼴이나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값을 계산할 때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극한을 계산할 때요. 우리가 항상 극한의 계산보다 미분 계산이 더 쉽잖아요. 미분 공식을 쓰는 게. 앞쪽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순간변화 미분계수의 정의를 일일이 갖다 정의대로 풀면 0분의 0꼴의 극한값을 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게 아니라 귀찮아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도함수를 만들어놔도 도함수를 구하는 것도 정의잖아요. 그것도 0분의 0꼴을 풀 때 함수가 복잡해지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거는 미분법이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는 우리가 심플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었죠. 그 얘기는 즉슨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값을 푸는 것보다 미분이 훨씬 공식을 쓰는 게 훨씬 더 쉽다라는 거.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컨셉을 쓰는 건데 일단 조건은 뭐가 발생이 되냐면 y는 fx와 조건입니다. 조건이 발생돼요. y는 fx와 y는 gx가 둘 다 x는 예를 들어서 a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즉 f'(a도) 존재해야 되고 g'(a도) 존재한다. 즉 미분 가능한 조건이 있어야 로피탈의 정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푸는 거냐면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 fx분의 gx가 이렇게 있으면 a를 집어넣었을 때 fa가 빵이고 ga가 빵이면 우리는 x-a라는 인수를 이 함수의 종류가 우리가 다항함수일 때는 인수분해를 하고 무리함수일 때는 유리화를 하고 유리함수일 때는 통분을 한 다음에 뭐 유리화를 하든 아니면 찾아주든지 바로 뭐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a를 집어넣으면 빵이고 위에도 a를 집어넣으면 빵인데 얘가 미분이 가능해. 그러면 그냥 먼저 미분을 하는 거죠. 미분 공식이 더 편하니까. 이렇게. 아이고. x에 관해서 미분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 극한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미분을 했을 때 여전히 0분의 0꼴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한 번 더 미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0이 안 나올 때까지 계속 미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a를 집어넣어서 f'a분의 g'a다. 근데 이게 문과 과정에서는 좀 제한되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무리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무리함수가 나오면 이걸 못 써요. 아무리 0분의 0꼴이고 무한대로 무한대로. 왜냐면 루트 있는 걸 우리가 미분할 줄 모르니까. 어쨌든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푸는 거냐면 쉬운 거부터 쉬운 거를 x를 2로 보냈을 때 x-2분의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 이렇게 있다 보면 2 집어넣으면 얘도 빵이고 위에 2 집어넣으면 4 빼기 4가 되니까 빵이 돼요. 0분의 0꼴이고 1차 함수, 2차 함수는 다항함수 때문에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럼 로피탈의 정리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계산하죠? 얘를 갖다가 x-2 x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x-2 이 0인자를 지우는데 여기다 2를 집어넣어서 3이라고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물론 얘는 내용이 쉬우니까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식에서는 훨씬 더 로피탈적이 편해요. 그래서 얘를 그냥 미분해요. x가 됐어.
x에서 미분하면 밑에는 1이 되고 위에를 x에서 미분하면 2x 빼기 1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이 값은 얼마나 되는 거야? 3이 됐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방법은 그냥 미분법 공식만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인수분해나 이런 걸 찾을 필요가 없어요. 훨씬 더 편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에 배워서 연습할 때는 기본적으로 미분계수의 정의나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려고 노력을 하신 다음에 그게 안 되면 로피탈의 정리를 써서 답을 쓰는 것까지는 꼭 하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교과 과정에 로피탈의 정리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저 좋은 녀석을 안 쓸 겁니까? 그럼 멍청한 거예요. 분명히 계산을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쉬운 문제를 빠르게 정확하게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건 나중에 어려운 문제에 내가 생각하고 좀 고민할 시간을 세이브하는 역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로피탈의 정리를 써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도 아시다 보니까 로피탈의 정리를 못 쓰게 해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특히나 서술형을 내면 로피탈의 정리를 쓰면 때로는 빵점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분계수의 정의도 연습을 하고 안 되면 우리가 로피탈의 정리를 써서 답을 내는 것까지 연습을 해보시면 아마 시험장 가서서 얘는 이걸로 미분계수 정리 못 풀겠네? 그럼 로피탈의 정리 바로 써가지고 답을 내십니다. 이해하셨죠? 정말 좋은 녀석입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 풀이로 갈게요. 금방 끝나요. 6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1-1번. 자, 그림이 주어졌어요. 그림이 여기서 그다음에 이렇게 날카롭게 떨어졌고 여기 y축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여기 다시 여기 B고 여기가 A래요. 그래서 이 열린 구간 A, B에서 정의 내릴 때 불연속인 점을 M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미분 불가능이라는 녀석을 N이라고 했을 때 얘네 둘을 더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불연속은 뭐였습니까? 내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쭉 그렸을 때 손을 떼지 않고 그렸는데 끊어지면 불연속이죠. 그러니까 끊어진 건 여기밖에 없네요. 그래서 불연속의 개수는 1개가 되는 거예요. 1개.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미분 불가능한 케이스 뭐였습니까? 첫 번째 불연속이어서 미분이 불가능한 케이스 있었죠. 왜냐면 미분이 가능하면 저절로 연속을 만족을 시켰으니까 P면 Q이다가 성립하면 불연속이면 미분 불가능하다 이렇게 내려서 하나 나올 거고 연속이면서 우리가 미분이 가능한 케이스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면 연속인 녀석들 중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한 케이스 있었죠. 그거 왜 그렇다 그랬다고요? 첨점, 즉 뾰족점이어서 그랬다고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눈에 보입니다. 일단은 불연속이어서 미분이 불가능한 케이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삐죽한 뾰족점이 나오죠. 이렇게 뾰족점이 나오죠. 이런 점들에서도 얘보다 조금 작을 때 기울기는 얘고 얘보다 조금 클 때 기울기는 얘다 보니까 기울기가 달라요. 그럼 여기서 기울기 뭐라고 얘기할 거냐고요. 그래서 미분이 불가능하더라라는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 둘, 세가 돼서 n값은 3이 돼서 둘이 더해주시면 4가 나오더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1-2번으로 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쉽습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그래프를 못 그릴 때는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미분 가능할 조건과 미분 가능성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1-2번 보시면 자, x는 1에서 연속이지만 자, x는 1에서 연속이지만 미분이 불가능하다. 미분이 불가능. 이거 뭐였습니까? 첨점을 가리키는 거죠. 첨점. 뭐 한다고? 첨점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첨점. 얘는 뭐 구하랬다고? 첨점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첨점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그래프 그리면 되게 쉽다 그랬죠? 네, 그릴 수 있으면 다 그리시는 게 좋아요. 자, fx는 x-1인데 다항함수는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 그려보세요 이렇게 쭉
여기가 1인데 1에서 뭐야?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잖아요. 여기서 기울기 얘잖아요. 그쵸? 그럼 존재하겠죠. 플라이 1. 자, 니은 볼게요. 니은은 뭐라 했냐면 gx라고 적었는데 얘는 절대값 x-1이라고 했어. 자, 절대값 x-는 절대값 x를 이렇게 뒀을 때 x축으로 x-1만큼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x축을 1만큼 평이동시키면 되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여기 1에서 분명히 뭐합니까? 첨점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은 연속이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첨점이 생긴 거 맞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이죠. 디귿은 hx, kx라고 되어있네요. kx는 절대값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걸 했죠. 자, 이렇게 함수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있는 건 y값이 절대값인 거니까 y값이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 그랬어?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가 이제 x절편이 마이너스 1하고 1이죠. 왜냐하면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 되니까. 그때 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게 뭡니까? y값이 음수죠. 근데 절대값은 거리니까 음수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꺾어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뭐 한다고? 꺾어 올라가시는 거예요. 위로 꺾어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뾰족한 점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절대값을 씌웠을 때 이 값이 빵 되는 점들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첫 점들이 생기고 있죠. 왜냐면 대칭 이동하면 꺾어서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런 것까지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에서 얘는 연속이긴 하지만 미분이 불가능하다 해서 디귿도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2-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쉬운 거, 그래프를 못 그리는 상황일 때 이제 공식을 쓰시는 겁니다. 자, 2-1번 보시면 자, fx는 ax제곱이라고 했어요. 언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그리고 x가 1보다 작은 함수에서는 얘는 1차 함수인 bx 플러스 4로 적용돼요. 자, 그럴 때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도록 하죠.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할 조건 알고 있니? 이런 문제예요. 자, 우리 저 녀석의 풀이법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좌우미분계수와 자미분계수가 서로 뭐한다? 같은 경우. 그다음 두 번째는 y는 fx가 x는 a에서 연속이고 y는 f'x라는 도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불연속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한 케이스 제거, 첨점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한 것 제거, 이렇게 푸는 거였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푸시는 거예요. 어떤 게 편하다고요? 얘가 편해. 얘를 쓸수면 제일 좋은 거야. 얘는 분명히 여기 1보다 클 때가 바로 1보다 조금 클 때 얘 미분한 다음에 1 집어넣으면 그게 1보다 조금 클 때 미분계수예요. 그리고 1보다 조금 작을 때 미분계수, 여기다 미분해서 1 집어넣으면 그게 자미분계수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미분해서 각각 1 집어넣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쉽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분이 가능하면 항상 따라오는 게 뭐라고? 연속이 만족이 된다고요. 그래서 연속도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자, 1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는 연속이란 표현이니까 얘가 연속도 만족을 해야 되나? 그럼 1보다 조금 클 때 여기다 1 집어넣는 게 우극한인데 등호도 있으니까 우극한과 함수값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연속 조건을 만족을 시키는 건데 1을 집어넣으면 a가 되고 여기다도 1, 조금 작았을 때 여기다 1을 집어넣는 게 자극한이죠. 그게 같으면 뭐가 되는 거야? 연속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한다고요? 요거 푼다고. 자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 그럼 f 플라임 1보다 조금 클 때 요 값은 1보다 조금 클 때 이 함수를 미분해. 그럼 2ax잖아요. 그쵸? 2 툭 떨어지고 첫선 함수니까 저기다 1 집어넣으면 2a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f 플라임의 1보다 조금 작을 때 자미분계수. 그러면 1보다 조금 작을 때 얘 미분하면 얘는 b입니다. 그러다 뭐 상수니까 그냥 b가 되겠죠. 이 두 개 값이 서로 뭐가 달라요? 같아야지만 존재하더라 라는 거였죠.
그래서 b 대신에 여기다 2a를 이렇게 쑥 하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4일로 넘어가고 a 넘어가니까 a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되고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2-1번은 이제 쉬운데 2-2번이 어렵죠. 자, 어려운 문제는 항상 2번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볼게요. 미분 가능성을 이해하려면 연속성의 성질이나 이런 거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2-2번. 얘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다음 fx의 그래프가 주어졌어요. 자, fx가 어떻게 줬냐면 여기서 찍 하면서 여기서 뻥 뚫렸어. 불연속이야. 여기가 함수값이 a고 그 다음에 찍 꺾였어요. 이렇게 연속이지만 요점에서 1에서는 또 첨점이 생겨서 미분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2라고 놓고 여기 y는 fx가 있는데 자, 일단 fx부터 먼저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일단은 x는 0이라는 점에서 불연속이 일어나고 있을까? x는 0에서 그 다음에 여기 1에서 첨점이 생기니까 x는 1에서 뭡니까?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쓰셔야죠. 미분 불가능. 자, 쓰시고. 자, 그래놓고 이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1번 뭐라 그랬습니까? y는 x 곱하기 fx라는 함수가 x는 0에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래요. 자, x는 0에서 미분 가능한지 조사를 하래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xfx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좋은데 fx가 저렇게 이럴 때 여기다 x를 곱해주면 어떻게 그리는지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못 그리는 상황이야. 그럼 그럴 때는 우리가 얘를 만약에 gx라고 이렇게 두면 뭐가 존재하면 된다고요? g 플라임 0이 존재하면 된다고. 이해하셨죠? 그러면 g 플라임 0을 갖다 우리가 구하면 얘를 미분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일단은 요것보다 즉 자아 미분계수나 우후 미분계수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 이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요것보다는 우리 두 번째 방법인 y는 gx가 x는 0에서 연속인지를 먼저 보고 그러면 첫 번째 뭐 한다고? y는 gx가 x는 0에서 연속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가 x, fx잖아요. 자, 곱에 대한 연속성을 물어보는데 0에서는 불연속이에요, fx가. 하지만 x는 1차 함수니까 연속이고 그때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이 하나만 연속인 케이스가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빵이면 연속이잖아요. 그러면 연속이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로. 연속성의 성질을 따라서.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자고요? y는 g 플라임 x가 x는 0에서 연속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g 플라임 뭐라고? 0보다 조금 클 때의 우후 미분계수랑 g 플라임 0보다 조금 작을 때 자 미분계수가 같은지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분을 얘를 한 다음에 y 플라임은 미분을 하면 얘는 예를 들어서 앞에 거 미분하면 1이 되니까 fx가 될 거고 더하기 앞에 거 내버려두고 뒤에 거 미분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0보다 조금 큰 값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우극한 값을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fx는 0보다 조금 큰데 0보다 조금 큰 데는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 값은 a로 나가고 있고요. 자, 얘는 0보다 조금 클 때 f 플라임에서 뭔지를 모르지만 앞에 0이 있잖아요. x가 있잖아. 그럼 얘는 우극한이든 자극한 다 빵이니까 이 값은 빵이에요. 그래서 얘는 a가 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번에는 자극한 보도록 할게요. 0보다 조금 작을 때. 자, 0보다 조금 작을 때의 얘 fx의 함수값은 a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얘도 그냥 0이니까 뭐가 되는 거? 빵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a고 이것도 뭡니까? a가 되는 거네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보시는 거예요? g 플라임 0, 즉 얘에 대한 함수값도 봐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빵을 집어넣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0을 집어넣으면 f0은 빵이에요. 그래서 이 값이 0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0 집어넣는 건 얘가 뭐든지 간에 이 값이 0이니까 얘는 0이에요. 그래서 함수값은 뭐가 되는 거야? 0이 돼버리죠. 그래서
우극한, 자극한은 같으나 함수값은 달라서 연속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얘는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한 번 더 연습을 할게요. 2번을 풀면 또 연습이 될 거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은 뭐라 그랬냐면, 자, y는 x-1 곱하기 fx가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미분이 가능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자고요? 첫 번째로는 y는 얘를 gx로 넣으면 gx가 x-1 fx입니다. 이게 x는 1에서 연속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자, fx는 x는 1에서 연속이죠. 그쵸? x-1도 다항함수니까 연속이죠. 그럼 연속인 함수 곱하기 연속인 함수는 연속성의 성질에 의해서 연속이 되겠죠. 여기 쓰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뭐 한다고? y는 g+x 도함수가 도함수는 어떻게 합니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내버려 두시고, 앞에 거 내버려 두시고 뒤에 거 뭐 한다고? 미분을 하신 다음에, 그렇죠? 그러면 요 함수가 얘라고 생각했을 때 얘에 대한 뭘 찾는 거야? 연속성을 찾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리미트 x를 1보다 조금 클 때의 우극한 값과 리미트 x를 1보다 조금 작을 때 여기다 1 집어넣는 거에 자극한 값과 그 다음에 함수 값이 이렇게 같은지를 보시는 거죠. 잘 보세요. 1보다 조금 클 때 우극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0이에요. 얘도 0이고 어차피 여기는 1을 집어넣은 자극한이나 우극한이나 우극한이나 자극하는 함수값이나 여기는 무조건 0입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값은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1보다 조금 작을 때 이 함수값 얘도 뭡니까? 0이잖아. 그럼 빵 더하기 빵이니까 얘도 0이에요. 그리고 g+1도 여기다 1 집어넣는 건데 0이고 얘는 1일 때 연속이니까 얘도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0이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연속이 되고 얘도 연속이 되니까 불연속이어서 미분 불가능한 케이스 제거, 첨점이어서 미분 불가능한 케이스 제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는 미분이 불가능한데 얘는 모든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1차 함수니까. 그때 곱할 때 미분이 가능한 케이스가 있었던 거죠. 위에 거는 미분이 불가능했었는데 얘는 미분이 가능하네요.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충분히 똑같은 문제를 이 정도 난이도는 꽤 있는 문제거든요. 난이도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난이도를 올려서 냅니다. 절대값을 씌운다든지 아니면 뭔가 더 복잡한 식으로 곱하기를 써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못 그리게끔 만들어 놓고 문제를 풉니다. 얘는 그래도 다행히도 그래프가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저 그래프까지 안 주었으면 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난이도를 올린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익숙하게 만드신 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도전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 3-1번으로 가겠습니다. 3-1번. 자, 이제는 로피탈의 정리를 활용하는 건데, 앞에서 풀었던 내용들의 문제들을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나 도함수의 정의 말고 로피탈의 정리를 쓰면 얼마나 쉬워질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1번 다항함수 fx 이렇게 주었어요. 그럼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로피탈의 정리는 분명히 미분 가능할 조건이 나와 있어야 정리를 쓸 수 있어요. 그때 f'1은 2라는 값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리미트 x를 갖다가 1로 보냈을 때 x-1분의 뭐가 됩니까? f의 x제곱 마이너스 f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이거 원리대로 풀면 이 x값의 변화량을 맞추기 위해서 위아래로 x 플러스 1을 곱해가지고 이제 그게 f'1이고 이렇게 풀었었잖아요. 해볼까요? 위아래로 x 플러스 1을 곱하면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1 되고 여기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얘가 1로 다가갈 때 얘가 뭐라고요? f'1이었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는 2가 돼서 2f'1인 4가 답인데, 지금 뭔가를 막 위아래로 곱한다는 저는 아이디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로피탈의 정리를 쓰면 이거 지우고 난 다음에
우리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1 집어넣었을 때 빵이고 위에도 1 집어넣으면 빵이니까 0분의 0꼴이잖아요. 그리고 미분이 가능한 다음 함수가 로피탈 정리 쓰면 되겠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미분하시면 x-1 미분하면 1이잖아요. 자 위에는 자 x에 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상수항이니까 미분하면 빵 되는 거고, 자 얘는 x자리에 x제곱이 들어있으니까 합성함수예요. 그럼 합성함수는 얘를 손바닥으로 가려놓고 겉미분합니다. 그러면 f 플라임 손바닥으로 가려놓은 x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속에 있는 걸 미분하면 곱해줘. 그럼 2x가 되겠지. 그래놓고 1 집어넣을 때 이제는 0분의 0꼴이 아니고 그냥 집어넣으면 상관없으니까 집어넣으면 이 f 플라임 1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풀면 되잖아요. 공식만 쓰면 되니까. 이게 훨씬 더 쉽다. 답은 4강입니다. 자 2번 풀어볼게요.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h를 0으로 보냈을 때 h분의 f의 뭐라고? a 플러스 2h에서 빼기 f에서 a-3h라는 겁니다. 자 그때 얘를 f 플라임 a를 이용해서 얘를 나타내라는 건 리미트 h 0으로 보냈을 때 h분의 f의 뭐 a 플러스 h 빼기 f의 이 모양을 쓰라는 얘기야. 그럼 이거 원래 어떻게 푸는 거냐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쓴다는 건 다시 한번 하면 이 표현 리미트 h를 0으로 보냈을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에서 빼기 fa라는 요런 모양을 써야 되는 거야. 그래놓고 여기가 뭐 w면 여기 w 쓰고 여기 2h면 여기 2h 만들고 뭐 이런 짓을 해야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fa 플러스 h라는 녀석은 있으니까 빼기 fa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fa 그다음 뒤쪽에는 플러스 fa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럼 생각해보면 분리를 시켜주면 h분의 f의 a 플러스 2h에다가 빼기 fa 이렇게 쓰시는 거고, 그럼 리미트 h를 0으로 보낸다. 그 다음 빼기 리미트 h를 0으로 보냈을 때 h분의 여기 지울게요. f의 a-3h에다 지금 마이너스를 묶어줬잖아요. 그럼 빼기 f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럼 여기 지금 x값의 변화량이 여기가 2h니까 여기 2를 맞춰주고 여기도 2를 곱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변화량이 맞춰졌으니까 0으로 보내면 a로 가니까 얘는 뭡니까? f 플라임 a인 2가 될 거고요. 자 얘는 이제 여기서 이 부분에서 얘를 빼면 얘에서 얘를 빼면 뭐야? 마이너스 3h가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맞춰주면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플러스 3이 된다고. 그럼 h 0으로 보내면 여기 0으로 보내면 빵 되면 어디 됩니까? a로 나가니까 이제는 a라는 점에서 미분계수가 f 플라임 a가 돼서 앞에는 3이 있으니까 둘이 더해주면 5f 플라임 a다. 이게 답이거든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근데 막 뭔가를 더해주고 빼주고 동치 변형을 쓰면서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냥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f 플라임 a를 이용하라는 건 a라는 점에서의 뭐야?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다음 수로 줬다고요. fx를 미분이 가능하구나. 아 로피탈 정리 쓸 수 있네 보고 0을 집어넣으니까 밑에가 빵이고 위에도 0 집어넣으면 fa 빼기 0 집어넣으면 fa니까 빵이니까 0분의 0꼴이네 해놓고 중요한 건 h가 얘에 대한 변수니까 얘를 h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h에 관해서 미분하면 1이 될 거고 위에는 봐봐 h 대신에 a 플러스 2h가 들어갔으니까 얘 합성입니다. 그냥 x라고 생각하고 a 플러스 2x를 내가 미분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x 대신에 a 플러스 2x가 들어갔으니까 합성이니까 손바닥으로 가려놓고 겉미분하시고 h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야. 변수가 h니까.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속미분, 즉 h에 관해서 미분하면 얘는 2만 나오겠죠. 이렇게 2를 곱해주시는 거예요. 그다음 빼기 f 플라임 얘도 마찬가지로 손바닥으로 가리면 겉미분 이렇게 써주시는 거고요. 자 h에 관해서 속미분 해주시면 얘 마이너스 3이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0을 집어넣으시죠. 그럼 얘 날라가고 날라갈 거니까 2f 플라임 a 더하기 3f 플라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5f 플라임 그냥 미분법만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저 문제나 이 문제나 똑같은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훨씬 더 쉽습니다. 로피탈의 정리는 꼭 활용하는 연습을 해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3-2번 볼 건데, 자
자, 얘도 그냥 한번 풀고 원리대로 한번 풀고 로피탈의 정리 한번 풀어볼게요. 3-2번. 다항함수 fx 미분이 가능한 겁니다. 자, 리미트 뭐라고 줬냐면 x에다 2로 보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f에 x 플러스 1 빼기 5가 3이 성립할 때 f3 더하기 f 플라임 3을 구하라 이렇게 주었어요. 그래서 나는 두 가지 방법을 이렇게 풀어볼게요. 자, 이쪽에서 풀면은 자, 일단은 f3 더하기 f 플라임 3을 쓸 거니까 분명히 함수값의 변화라는 게 이게 미분계수 정의로 표현될 겁니다. 거기서 f 플라임 3이 나오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맨 처음에 2를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빵이 되고 위에도 2를 집어넣으면 f3 빼기 5도 빵이 돼야 일단은 0이 아닌 어떤 값을 수용을 하겠죠. 0분의 0 꼴이 돼야. 그래서 여기다 2를 집어넣었을 때 f3 빼기 5가 0이니까 5는 f3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빨리 이렇게 써줘야 되죠. 왜냐면 y값의 변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값은 5임을 찾아낸 겁니다. 첫 번째 뭐로 찾았다고요? 0분의 0. 자, 그래 놓고 x를 갖다 우리는 3으로 보냈을 때 미분계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 얘를 변수를 바꿔줘야 되는데 마침 여기에 이렇게 합성이 보여요. 그럼 합성이 나오면 우리 치환하는 거잖아. 그래서 x 플러스 1을 갖다가 내가 t라고 치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x를 2로 보내면 여기다 2를 보내면 t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3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놓고 다시 쓰는 거죠. 리미트 t는 어디로? 3으로 간다 라고 하고 자, x 여기가 변수가 t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도 다 변수를 t로 바꿔야 돼요. 그럼 x는 넘어가면 t-가 여기다 t-1을 집어넣으면 t-1의 제곱에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쓸게요. 4를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 t를 했으니까 ft가 될 거고 여기 f3이 되겠죠. 자, 그럼 밑에 뭐가 필요합니까? t 빼기 3이 x값의 변화량이 있으면 f 플라임 3이 정의가 되죠. 그럼 분명히 얘를 뭐 해야 돼? 건드려 주셔야 되겠죠. 그럼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뺀 거니까 합차 공식을 쓰면 얘랑 얘를 하나는 뭐 해주고 빼주시고 그럼 t 빼기 2니까 t 3이 하나 나올 거고 하나는 뭐 해주시고 둘이 더해주고 t-에다 2를 더하면 t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래 놓고 이 부분이 뭐라고 해요? 이 부분이 f 플라임 3이죠. 그쵸? 그리고 t 대신에 3을 집어넣으면 4분의 이렇게 떨어져. 그래서 이 값이 3이다 이렇게 정리해요. 3이다. 그럼 f 플라임 3은 4, 3, 12가 돼서 둘이 더하면 17이 답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요거랑 이제 로피탈의 정리랑 비교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f3이 5가 되는 건 똑같아요. 왜냐면 0분의 0꼴을 푸는 거기 때문에 2를 집어넣으면 밑에가 빵이고 위에도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집어는 f3 빼기 5였는데 그게 빵이 됐다는 건 5가 f3이라는 거야. 그럼 f3은 5라는 걸 찾아냈어요. 첫 번째로 f3은 5라는 걸 찾아냈어요. 뭐로? 응꼴이라는 녀석의 내용으로. 어떤 값이 수렴을 하려면 응꼴이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한다고? 로피탈 정리 바로 쓸 거라고요. 자, x를 2로 보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f에 x 플러스 1 빼기 f3 이것이 3이래요. 자, 2를 집어넣으면 밑에도 빵이고 위에도 2를 집어넣으면 빵인 걸 찾아내서 0분의 0꼴이고 fx는 다함수라 했기 때문에 분명히 미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로피탈 정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x가 변수니까 얘를 x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거는 미분하면 2x가 될 거고요. 자, 위에는 얘는 상수니까 빵으로 날라갈 거고 얘는 x 대신 x 플러스 1이 들어갔으니까 합성함수의 미분입니다. 그럼 건미분. 손바닥 그대로 가는 채로 건미분. 손바닥을 여기서 딱 떼면 x 플러스 1이죠. 그리고 얘를 미분하면 속미분. 그게 1이에요. 끝났죠. 그리고 이 집어넣으시면 4분의 f 플라임 3은 뭐가 돼서 3이 돼서 f 플라임 3은 12가 돼서 둘이 더해서 17이 되겠더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로피탈의 공식, 즉 미분법 공식만 할 줄 아시면 그냥 풀리잖아요. 얘는 막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잖아. 치환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것보다 이거 훨씬 더 빠르고 시간도 훨씬 더 줄어들고 훨씬 더 쉽게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 실수도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데도 안 쓸 겁니까?
뭐 그거 쓰면 잡혀갑니까? 아니죠. 그래서 서술형 할 때만 내가 좀 주의해서 써 주시면 되고 그냥 로피탈의 정리 충분히 활용하면서 시험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 8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